화면에서의 왼쪽은 우리가 만들었던 몸판 원형,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그려야 할 디자인 완성본입니다. 우선 길이를 아래로 12.5cm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햄라인 HML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시선을 뒤쪽 위로 옮겨서 요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뒷목점에서 8cm 내려온 위치에서 직각으로 가로로 선을 그어주고 식서 방향은 푸서, 요코 방향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 요크선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날개뼈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볼륨을 위해서 다트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1cm 내리고 9cm 옮겨간 위치까지 힙곡자를 사용해서 직선에서 약간의 그런 곡선으로 빠지는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제 허리를 약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SS에서 FB 쪽으로 2cm, 2cm씩 포인트를 옮겨줍니다. HML 맨 밑단에서 7cm 위로 올려서 SS 기준으로 FB 0.7, 0.7씩 이동해서 포인트를 잡아 놓습니다. 남녀 모두 가슴 사이즈가 다를 뿐 어느 정도의 볼륨감은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약간 앞이 들려지는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약 1.5cm 정도를 앞부분만 낮춰서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이제 옆선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F 먼저 그리고 보이는 바와 같이 힙곡자를 사용해서 3번에 나누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블렌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뒷판의 옆선은 앞판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룰렛으로 눌러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비치면 그대로 따라 그리면 되겠습니다. 너무 물결치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곡선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추가 달릴 앞 단작을 그릴 텐데요. 앞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안쪽으로 1.5cm, 1.5cm 길이에 총 3cm 폭이 되는 단작을 위로 그려줍니다. 위로 계속 올리시고 사진처럼 앞에 끝부분은 직각이 나오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밑단을 그려볼 텐데요. 뒤보다 앞이 1.5cm 길게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부터 먼저 그려볼 텐데요. 일자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다가 S모드 자를 사용해서 2번에 나눠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에서 곡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해주시고 뒷판의 밑단도 앞판과 같이 내려오는 위치만 다를 뿐 곡선의 그런 기울기나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제 시 밑단을 2번 꺾어 박아야 되기 때문에 봉제 시 어려움이 없도록 곡선이 심하게 나오지 않게끔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뒷판 허리 다트는 총 2개가 되는데요. 좌우 하나씩 들어가고 일단 뒷판에 허리 라인 기준으로 반을 접어서 2등분 되는 점을 찾습니다. 2등분 되는 지점에서 2.5cm 올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2cm를 옮겨줘서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 다음 가로 2cm의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그어주는데요. 힙선에서는 2cm 올라온 길이만큼, 그리고 가슴선에서는 2.5cm 올라온 길이만큼 해당되는 길이 정도의 세로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각 4개의 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주는데요. 뒷판 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머니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주머니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쪽에다 달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옆목점에서 22cm 수직으로 내린 점에서 가로선을 그어주고 단작에서 3.5cm 옮겨간 위치에 점을 찍고 11cm 길이의 끝에가 0.7cm 위로 올라간 길이의 직선을 긋습니다. 그 전에 그었던 가로선에서 직각이 되는 수직으로 9.5cm 내려온 위치에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3cm 내려온 길이까지 그어줍니다. 9.5cm 내려온 길이에서 가로선을 그어주는데 오른쪽으로 5.2, 왼쪽으로 5.2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총 5개의 포인트에 나머지 선을 직선으로 연결해 주어서 주머니를 만들어 줍니다. 주머니의 세로 길이에서 단작 쪽에 있는 길이보다 옆선 쪽에 있는 길이가 조금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 네크라인을 조금 더 수정을 해 볼 텐데요. 0.2cm 내려온 포인트를 찍고 원래 있던 네크라인을 그대로 이어오면서 S모드 자나 곡자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 셔츠의 앞 단작에는 총 6개의 11mm 단추가 달리게 되는데요. 단추의 지름은 11mm, 그리고 단추 구멍의 길이는 그거보다 큰 여유분 2mm 또는 3mm를 더한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단추의 높이, 두께도 있기 때문에 단추가 단추 구멍을 통과하려면 단추 구멍이 조금 더 길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11mm 더하기 3mm, 14mm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서 5.5cm 정도 내려오는 길이에서 단추 표시, 그리고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또 9.5 이렇게 해서 총 앞단작에 6개의 단추를 표시합니다. 이젠 칼라와 그 다음에 칼라 밴드, 먼저 칼라 밴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과 뒷판에 네크라인 길이를 재어보고 그만큼 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네크라인과 뒷 네크라인 그 사이에는 너치 표시를 하나 해주도록 합니다. 앞 네크라인 포인트에서 위로 수직이 되게끔 해서 12cm 정도 되는 길이의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앞 네크라인 포인트에서 왼쪽으로 1.5cm 연장을 해줍니다.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앞 네크라인의 2등분 점을 찾습니다. 앞 네크라인에서만 왼쪽부터 0.3cm 내리고 가운데 2등분한 점에서 0.5cm 내리고 맨 오른쪽 너치 있는 부분에서는 0.2cm를 내린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맨 왼쪽에 포인트를 시작으로 포인트 5개를 S모드 자와 힙곡자를 사용해서 그려주는데요. 곡선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는 직선으로 빠질 수 있도록 잘 그려줍니다. 화면상으로는 약간 찌그러지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맨 오른쪽 포인트에서 3.5cm 수직으로 위로 올려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로선을 긋습니다. 맨 왼쪽 두 번째 포인트에서 거의 수직이 되게끔 3.2cm 위로 올려서 연장선을 그어줍니다. S모드 자와 힙곡자를 사용해서 칼라 밴드의 나머지 윗부분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밴드의 세로 그리는 이 곡선과 직선의 이 느낌 방향은 칼라 밴드 아래선하고 비슷하게 유지를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끝으로 갈수록 직선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와 같이 2등분한 길이의 단추 구멍과 단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작은 단추 구멍의 길이가 세로로 되어 있지만 칼라 밴드는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성 후에 카라를 채웠을 때 오버랩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0.3cm 옆으로 카라 만나는 포인트를 옮겨줍니다. 자, 이제 칼라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칼라 밴드의 끝에는 골 표시를 해주시고 2cm 위로 올려서 가로선, 연장선을 좀 그어주시고 4.5cm 더 올려서 가로선을 칼라 밴드 앞쪽까지 쭉 연장해서 그려주시는데 2cm가 더 지나도록 화면처럼 그려줍니다. 2cm 더 연장해서 나온 그 포인트와 너치를 살짝 연하게 그어주는데요. 너치점에서 6.5cm만 간 길이까지만 좀 진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칼라의 아랫부분을 그릴 텐데요. 이 부분은 칼라 밴드와 만나는 부분입니다. S모드 자와 힙곡자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하면서 그려주는데 마찬가지로 끝으로 갈수록 힙곡자의 직선 부분을 활용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칼라의 윗부분도 마저 그려볼 텐데요. S모드 자와 힙곡자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 하면서 끝에 부분은 직선을 유지하도록 하여 그려줍니다. 화면상에서는 중간 부분이 약간 꺾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잘 블렌딩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라 밴드와 칼라의 가운데 있는 선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판과 칼라는 완성이 되었고 소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통을 조금 더 줄이면서 예쁘게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맨 끝에 좌우에서 0.5cm씩 옮겨서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자, 이젠 시선을 소매통 아랫부분으로 내릴 텐데요. 맨 밑단에서 중심에서 6.5cm 위로 올라간 위치에서 가로선을 쫙 그어주시고 좌우 14cm 각각 옮겨간 위치에서 각각 또 0.5cm씩 내려간 그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방금 전에 0.5씩 옮겨간 부분, 그리고 또 0.5씩 내려가서 다시 잡은 그 포인트를 이 사선을 양쪽으로 모두 그려줍니다. 밑에까지 연장해서 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6.5cm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커프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렸으면 잠시 소매를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5cm씩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소매선하고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텐데요. 혹시 만나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나지 않게 되었다, 끝부분이. 그랬을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모드 자로 다시 한번 완만하게 부드럽게 기존의 선과 어우러지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이제 소매 밑단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곡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힙곡 자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대칭되게끔 3개의 포인트를 잘 연결을 해줍니다. 3자가 되거나 갈매기 모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줍니다. 이제 소매 트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갬보루, 견보루 다양하게 불리워지는데 사실 일본식 잔재라 그렇게 추천해서 이거를 쓰셔라 라고 말은 못하겠고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트임은 보통 뒤쪽에 달리기 때문에 B판에서 2등분을 한 점을 찾습니다. 2등분 점에서 11cm 올리고 체크해주고 2.5 올리고 체크해주고 1.2 올려서 체크하는 긴 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11cm 올린 그 포인트에서 각각 1cm, 1cm, 총 2cm 되는 길이의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밑단에서 좌우로 1cm, 1cm씩 총 2cm 되는 길이 마찬가지로 세로로 위로 쭉 더 그어주는데요. 아까 2.5cm 더 위로 올린 그 부분까지 2개의 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를 향해서 사선으로 그어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갬보루 소매 트임에도 단추가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단추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11mm 단추를 달아도 되고 그보다 작은 사이즈의 9mm 단추를 달아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11cm 되는 그 세로선에 2등분 되는 지점 암산하지 말고 종이를 반을 접어서 찾은 다음에 단추구멍과 단추를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주름 2개를 그려줄 텐데요. 소매통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매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2cm 띄워서 2cm 외주름 하나, 그 다음에 또 2cm 옮겨가서 2cm 폭의 외주름 하나,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줍니다. 자, 소매통을 완성했으면 이제 소매 커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소매통 디자인 할 때 6.5cm 밑에서 제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바로 높이가 6.5cm, 소매불이 28cm에서 주름 2개 2cm씩 빼고 그리고 단추를 채웠을 때 겹친 분이 있으므로 1cm를 더한 25cm가 바로 가로 길이입니다. 그리고 종이를 가로로 반을 접어서 연필로 그리지 말고 선만 표시합니다. 자, 이것도 디자이너의 마음이고 감각이긴 한데요. 일단 우리는 그 소매 커프스의 아랫부분을
약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용어로는 약간 끝마루를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각지게 해도 되고 약간 굴려도 되고 많이 굴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적당히 잘 굴려주세요. 자, 커프스에도 단추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프스 높이가 높으면 단추 2개를 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1개. 자, 왼쪽에서 봤을 때 1cm 정도 옮겨가서 단추 구멍,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cm 옮겨간 위치에서 단추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다하트를 그려서 우리는 뒷판을 완성을 했었는데요. 나는 허리 다하트가 들어가서 약간 뒤가 슬림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여유가 있게끔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허리 다하트를 생략을 하시고 대신에 맞주름을 넣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요크선에서 0.3cm 더 연장을 시키고 0.5cm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 포인트를 찾고 힙곡자에 거의 곡선이 없는 부분을 활용해서 원래 있던 라인과 이어지게끔 잘 그어줍니다. 3cm 폭이 되는 주름을 그릴 텐데요. 3cm를 나가서 아까 연장했으니까 그만큼 그리면 되는 거고 뒷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1.5, 1.5 이렇게 정가운데 놓이게 해서 세로선을 그어줍니다. 길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빗금을 쳐주면 이 부분이 주름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중심선의 가장 아랫부분과 직선으로 연결한 다음에 골 표시를 다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뒤에 허리 다하트, 뒷중심의 맞주름, 이것은 2개를 동시에 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맞는 걸로 결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